혈당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이해하면 혈액 속의 포도당을 혈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00mg 혈액 속에 포도당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그 농도를 나타내는 수치가 바로 혈당치입니다. 포도당은 당질의 일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원이 됩니다. 인간의 몸은 혈액 속의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뇨병이 진행되면 실명하거나 신장에 문제가 발생해 인공투석이 필요해지고, 다리에 신경장애가 일어나서 절단해야만 하는 등 자립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당뇨병에 걸리면 암에 걸릴 위험이 커지며 치매 위험도 3.5배로 높아집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로 계속 생활하면 건강 수명이 짧아져 이후 오랫동안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신세를 지으며 살아야 합니다.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기 시작한 지 30분이 지나면 운동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운동이라고 하면 무릎이나 어깨가 아파서 못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다리를 올리거나 몸을 가볍게 움직이기만 해도 좋습니다. 어쨌든 혈당을 올리지 않으려면 10분 동안 몸을 움직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몸의 컨디션을 조절하기 위해 혈액 속의 포도당 농도를 일정한 폭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일단 오늘 하루 동안에도 상당히 변화합니다. 혈당이 변화하는 데에는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몇 가지 호르몬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은 공복일 때는 혈당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혈당이 낮아져서 몸이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글루카곤, 아드레날린,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혈당을 상승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이때 간에 저장되어 있던 글리코겐이 포도당으로 바뀌어 혈액 속으로 내보내집니다. 지방 조직에 있는 지방도 분해됩니다. 한편 식사하고 배가 부르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이때는 혈당 수치가 너무 오르지 않도록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합니다. 이처럼 혈당은 식사를 하면 올라가고 식후 1에서 2시간을 절정으로 내려가므로 두세 시간이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하루 동안 이러한 변화가 반복됩니다. 사실 췌장에서는 온종일 일정량의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이를 인슐린 기초 분비라고 합니다. 기초 분비와는 별도로 식후에 인슐린이 대량으로 분비되는데, 이를 추가 분비라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의 몸은 인슐린 기초 분비와 추가 분비, 이 두 가지 작용을 통해 혈당을 적절하게 조절합니다.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담당하는 인슐린과 혈당을 올리는 역할을 하는 글루카곤은 혈액 속 포도당 밸런스가 적절히 유지되도록 각각 순서를 기다리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밸런스가 무너지면 혈액 속의 당 농도가 높아져 고혈당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혈당이 높아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인슐린이 거의 분비되지 않는다. 인슐린이 거의 분비되지 않는 것은 어떠한 원인으로? 췌장의 랑게르한스 섬의 베타 세포가 파괴된 경우입니다. 이것은 일형 당뇨병의 원인입니다. 둘째, 인슐린이 잘 분비되지 않는다. 인슐린이 잘 분비되지 않는 것은 췌장이 약해져 인슐린 분비 장애가 일어난 경우입니다. 유전이나 비만, 스트레스, 과식, 운동 부족 등 흐트러진 생활 습관이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이형 당뇨병의 특징입니다. 셋째,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한다.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인슐린을 받아들이는 세포 쪽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이 역시 이형 당뇨병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잠깐 인슐린 저항성과 비만의 관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췌장이 인슐린이 분비하고 있어도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으면 고혈당 상태가 계속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라는 것은 이처럼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 포도당을 근육이나 세포로 보낼 때 세포에는 인슐린 수용체와 결합해야 합니다.
인슐린 수용체와 결합했을 때 비로소 포도당을 받아들이도록 세포에 정보가 전달되어 근육이나 세포로 당을 순조롭게 내보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원인에 의해 인슐린 수용체가 기능하지 않게 되거나 정보 전달 경로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혈액 속 당을 세포 안으로 잘 보낼 수 없게 됩니다. 결국 남은 당은 지방 조직으로 이동해 체지방이 되고, 대부분 이러한 원인으로 비만이 됩니다. 이처럼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비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비만 역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과도하게 살이 쪄서 지방세포에 중성지방이 많이 축적되면 인슐린 수용체의 수가 줄어들어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혈당을 올리는 원인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생체 리듬입니다. 사람과 동물의 몸에는 생체 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면 주기나 호르몬 주기, 식욕, 혈압, 체온 조절 패턴은 모두 생체 시계로 조절되며 덕분에 하루하루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체 시계가 흐트러지면 다양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만, 고혈압, 수면장애, 계절성 우울증, 그리고 혈당 수치도 올라가서 당뇨병에 걸릴 위험도 커집니다. 생체 시계가 틀어지는 원인 중 하나는 수면이 불규칙하거나 수면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또 식사 때가 불규칙해도 생체 시계에 혼란이 생깁니다. 만성 수면 부족이 되면 공복 시 혈당 수치가 상승하고 인슐린 기초 분비 능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일으키기 쉽다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이 낮은 것은 수면 시간이 7에서 8시간 정도일 때입니다. 7시간 미만이거나 10시간을 초과하면 위험이 상승합니다. 질 좋은 수면이 혈당 관리에 중요한 것은 성장 호르몬과 혈당치의 관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면의 양과 질이 부족해지면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듭니다. 성장 호르몬 분비가 부족하면 신진대사가 저하되어 지방이 잘 소비되지 않고 그 결과 대사증후군이나 당뇨병으로까지 이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수면 부족이 2일 이상 지속되면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인 렙틴 분비가 감소하고 식욕을 증진하는 호르몬인 그렐린의 분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과식해서 살이 찌기 쉬워집니다. 이렇게 되면 한층 더 혈당에 오르기 쉽습니다. 수면 부족은 수면 그 자체뿐 아니라 혈당 수치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혈당 조절의 중요성을 받아들이고 일찍부터 관리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미래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약만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당뇨병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나 약이 여러분의 혈당을 평생 조절해 줄 수 없습니다. 스스로 혈당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치료제입니다. 혈당 수치가 잘 조절되면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도 있습니다. 약을 사용하지 않고 스트레스나 공복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혈당 수치를 내리고 싶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식전 양배추 먹기로 혈당을 낮출 수 있습니다. 식전에 양배추를 먹으면 위장 점막에 식이섬유가 달라붙어 그 다음에 먹는 반찬이나 밥의 흡수를 늦추기 때문에 혈당 상승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양배추는 요리하지 않고 날 것 그대로 먹는 게 제일 효과적이지만 실증 내지 않고 오래 먹기 위해서는 적은 양의 소스를 뿌려 먹어도 괜찮습니다. 혈당을 낮추기 위해 추천하는 채소는 양배추뿐만이 아닙니다. 양파, 브로콜리, 오이, 곤약, 버섯 등 푸른 생선 등에도 혈당을 낮추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혈당 수치를 낮추려면 당질을 많이 함유한 식품을 잘 알고 그러한 식품을 과다 섭취하지 않는 식생활을 유지해야 합니다. 당질을 많이 함유한 음식은 주식인 밥빵, 면류, 떡 등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설탕은 당질 덩어리입니다. 감자, 고구마, 옥수수, 호박도 당질이 많은 식품입니다. 과일도 당질이 많은 식품이므로 먹을 때에는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주스나 즙의 형태보다는 생과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시판용 과일 주스는 설탕 음료에 가까우니 마시지 않도록 합니다. 당뇨병 환자는 식사할 때 천천히 먹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음식을 빨리 먹는 사람은 과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식하면 췌장은 급상승한 혈당을 낮추기 위해 대량의 인슐린을 만들어내야 하니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식욕을 충족시키고 포만중추를 자극하면서 혈당 수치까지 낮추고 싶다면 식전 양배추 먹기를 실천하면서 식사 전체를 천천히 꼭꼭 씹어 먹도록 합니다.